그 다음에 실내 위조를 하고 그 다음에 발효를 시켜가지고 건조를 시키는데 이것이 전부 다 그날의 기후라든지 찻잎의 상태라든지 그 차를 만드는 이런 환경이라든지 이런 거에 따라서 모든 게 달라지기 때문에 지금 이것도 우리가 비가 오는 약간 오려고 하는 그런 이렇게 좀 흐린 날에 땄기 때문에 선생님이 오늘 가니까 1박 2조를 해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쭉 하고 오늘 이렇게 이제 들고 오셨습니다. 그러면 잠시 이 과정을 우리 이선주 선생님께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나 고생하시고 사실은 우리 사장님하고 두 분이서 그 제과에서 이만큼 따려고 하면 참 나보셔서 아시죠? 얼마나 힘든지 그죠? 자, 우리 이선주 선생님을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자, 설명은 나중에 할 거니까 이선주 선생님 그동안에 있었던 얘기를 그리고 부산에서 유일하게 차밭을 가지고 계시는 정말로 사직동에 가면은 세미골 환경이 너무나 좋은 그곳에 명천다원이라는 그 차밭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만드시고 정말로 이렇게 하시는데 또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애써주셨습니다. 자, 일단 먼저 박수부터 한번 치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날씨가 안 맞춰져가지고 정말 또 오면 좀 싱그러운 차밭도 보고 그럴 텐데 우리가 없었고 또 다행히 우리 오늘 여기 사는 바람에 중국에서 선생님을 만나게 되고 더 좋은 타협을 또 많이 배우고 알게 됐습니다. 사직동 운동장 뒤쪽에 사직중학교 바로 위쪽에 차가 차밭에까지 들어갑니다. 우리는 접근성이 너무 좋고 집에서 걸어가면 30분, 차가 가면 한 7, 8분 되고 왔다 갔다 거리가 가깝기 때문에 그래서 뭐 집을 이리 짓고 이런 것들 보면 간단하게 앉아서 쉴 수 있는 공간은 있습니다. 근데 어저께 선생님 전화 와가지고 내일 못 가니까 차림을 좀 따면 좋겠다 해서 그래서 어제 아침부터 한 2시까지 둘이서 땄어요. 남편하고 둘이서 위에 그 차밭이 평지다원이 아니고 우리는 이게 산지다원이 돼가지고 막 층층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그 땀에서 맨 위에 그거를 못 땄습니다. 막 다른 사람 따라가려도 안 되고 그래서 그거를 따고 이러는데 비가 와가지고 안 내려왔거든요. 어제 한 4시간 정도 땄습니다. 땄고 오늘은 아침부터 가가지고 너무 밑에 게 좀 너무 아까워서 참이 많이 있어서 그래서 오늘도 한 2시간 어제 또는 날씨가 흐려가지고 우리 집에 차가 비비는 바깥 베란다에 위에 천막을 치놨고 해서 바람이 참 잘 부는 2층에 거기다가 바깥에서 실내인데 그 비조를 그대로 받게 하니까 아침에 지금 비조가 됐더라고요. 그리고 아침 거는 가져와가지고 바로 햇빛이 나서 일광미조를 바로 했습니다. 아까 선생님 올 때까지도 그때 일광미조를 했습니다. 요거는 아침에 가요. 요 두 개는 어저께 네, 됐습니다. 나중에 제가 교수님께서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힘들게 따가지고 위조를 해가지고 오늘 여기까지 가져와서 우리는 이제 비비기만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는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아마 여기에서 이제 중국에서 오신 선생님이 보시기에 아마 찻잎이 크다라는 생각이 그죠? 좀 이렇게 많이 드실 겁니다. 아까 기무농차 보니까 너무나 어린 잎이죠. 그런 거에 비해서 우리는 이게 중국하고 비교하지 말고 이것은 우리나라 그냥 발효차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되겠고요. 생각하시면 되겠고 자 그러면은 오기 전에 제가 미리 공부를 해놨습니다. 뒤에 오신 분들을 위해서 중국의 기무농차가 우리가 세계 3대 농차라고 해서 정말로 세계의 어떤 하는 이 기무농차를 어떻게 만드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보니까 일단은 우리는 홍차를 만드는 데는 위조, 유념, 발효, 건조 4단계의 건조를 이렇게 과정을 거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최초로 위조라는 것은 우리가 시들리기를 하는데요. 위조 이전에 찻잎을 따는 것을 우리는 채다라고 하죠.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 찻잎을 땄을 때 그다지 상품화되지 않기 때문에 그대로를 따가지고 여기에서 시들리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여기 선생님이 말씀하시기를 여기에서 기무농차 같은 경우는 위조 이전에 채다를 할 때 이걸 따가지고 기계로서 선배를 한답니다. 그래서 선배를
중에서 나쁜 풀 같은 것도 있을 테고 예를 들어 잘못 따가지고 좀 큰 잎도 있을 건데 그것을 선별을 하다 보니까 균일하게 잎이 아주 어린 건 어린 그대로 큰 거는 큰 그대로 이렇게 된다라고 합니다. 자, 이것을 따다가 위조를 하는데 이 위조를 중국말로 탄초라고도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탄초라고 하고 우리는 여기에서 홍차를 만드는 제다 과정에서 위조, 유념, 발효, 건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 위조 과정은 약간 시들리기를 하는 과정에서 시들리기가 60에서 65% 정도 수분을 날리는 이런 것이 위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수분을 날림으로 인해서 좀 더 부드러워지고 유념을 손쉽게 하기 위해서 있잖아요. 이렇게 이제 하죠. 그래서 이 정도의 수분을 날리고 위조를 할 때는 일광 위조, 햇볕에서 위조를 하는 것도 있고 실내에서 위조를 하는 게 있는데 너무 시간이 길어지면은 차량이 달아나 버린다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즉 말해서 우리는 지난번처럼 비가 오는 날 따면은 그게 시들리기가 안 되니까 오랫동안 시간이 지나면은 그게 차에 영향을 이렇게 미치죠. 향이 달아나 버리고 별로 맛이 없어진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햇빛에도 말리고 햇빛에도 시들리기를 하고 실내에서도 시들리기를 하는데 인공 위조 같은 경우는 우리가 흔히들 가온 위조라고 하죠. 방에 불을 떼 가지고 한다든지 그 따뜻하게 온풍기를 틀어가지고 있잖아. 따뜻하면 빨리빨리 시들리기가 되겠죠. 그런 것들은 주로 인공적으로 하는 것은 2시간 30분에서 3시간 정도 이런 인공 위조를 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자연 위조 같은 경우에는 이 실내에서 하고 일광 위조 이런 것들이 자연 상태의 위조인데 어떤 내가 인공적으로 하지 않고 이것을 이제 그 자연 위조인데 이런 것들은 찻잎의 상태라든지 그날의 날씨라든지 그 다음에 이 만드는 환경이라든지 여기에서 예를 들어 차 공장이 산 꼭대기에 있다 그 다음에 아래에 있다 이런 것들도 그게 온도에 따라서 많은 영향을 받을 수 있겠죠. 찻잎도 천물차다 두물차다 세물차다 그죠. 이런 것들도 있고 날씨가 흐리다 햇빛이 쨍쨍나다 이런 거에 따라서 위조 시간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아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위조를 할 때는 인공 위조 중에서 아까 자연 위조는 일광 위조와 실내 위조인데요. 인공 위조 중에서는 장작으로 이렇게 불을 지펴가지고 있잖아요. 따뜻하게 해가지고 하는데 장작으로 할 경우에는 여기에서 연기 내음이 스며들어가지고 소종 홍차처럼 있잖아요. 약간 맛을 배릴 수가 있다 해서 요거는 좋지 않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전기로 가지고 위조를 하는 것도 있고요. 보일러를 떼가지고 따뜻하게 해가지고 찻잎을 이렇게 깔아놓고 이렇게 하는 게 있다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인공 위조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념을 하는데 유념은 우리가 자 홍차 같은 경우에는 발효를 좀 더 촉진시키기 위해서 일반 차보다 유념을 훨씬 더 오래까지 합니다. 우리가 인도라든지 스리랑카든지 어디는 홍차를 만들 때 유념을 아주 강유념을 합니다. 이렇게 홍차를 할 때. 그러다 보니까 여기 한번 보세요. 큰 잎 같은 경우는 45분에서 1시간 정도 유념을 하고요. 그 다음에 세장같이 작은 잎은 2시간에서 2시간 30분 정도. 얼마나 유념을 오래까지 합니까? 그죠? 기계로. 그런데 여기에서 무작정 우리가 생각하는 빡빡 문지르는 이런 유념이 이렇게 아니고 우압과 유압을 적절히 이렇게 찻잎 상태를 보면서 요렇게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찻잎을 이게 이제 노하우겠죠. 사람들의 우리가 김치 담글 때도 이게 맛을 어떻게 소금을 얼마만큼 절여가지고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양념을 얼마큼 넣고 그때 상황에 따라서 다른 거고 고춧가루를 좀 넣는다, 마늘을 좀 넣는다 이런 것들에 따라서 다르듯이 여기 유념을 할 때도 잎의 상태를 보고 이것을 유압으로 할 것인지 무압으로 할 것인지 얼마만큼 비빌 것인지 이런 것들에 따라서 모든 것들이 이렇게 달라질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 사람들의 노하우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발효할 때는 자연 발효일 때는 우리가 흔히 말해서 지금 이걸 내가 그죠? 만들어가지고 비벼가지고 발효를 시켜놓고 그대로 이렇게 말려가지고 상온에서 놓아두는 것이 자연 발효인데 온도가 28도에서 30도 정도 이렇게 됐을 때 놓아두는데 6시간에서 8시간 정도를 놓아주는데 꼭 이게 6시간, 8시간이 아니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날의 기후라든지 이런 거에 따라서 작용을 한다라고 합니다. 자, 일단은 발효를 할 때는 우리가 방 안에 넣어놓고 답답하게 해가지고 있잖아. 방 안에 답답하게 하면은
그 찻잎에서 답답한 맛이 납니다. 향도 제대로 나지 않고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산소 함량, 통기성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차를 만들 때는 온도와 습도 이걸 맞춰가지고 발효를 시켜야 된다는 거. 그래서 이런 데는 기무홍차 같은 데는 전문 발효실이 있다라고 합니다. 우리도 그죠? 홍차 만들러 가면 전문 발효실이 있죠. 그래서 산소 함량과 습도 이렇게 해서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 너무 산소를 가두어 놓고 하면은 그죠? 현기성 발효가 되면서 이게 답답한 맛이 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온 위조, 온도를 더해가지고 우리가 쉽게 말해서 이걸 가지고 내가 발리기 위해서 전기장판 위에 따뜻하게 해가지고 깔아놨다. 그거는 인위적으로 전기가 들어온 전기장판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온도를 가해가지고 가온 위조, 인공 위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가온 위조에는 건조를 할 때 전기로 주로 이렇게 많이 온도를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인공 위조, 이런 가온 위조 따뜻하게 방바닥을 따뜻하게 해가지고 가온 위조를 하는 것들 오늘날 우리는 전기로 해가지고 건조기 안에 다 집어넣죠.烘焙를 해가지고 그죠? 우리가 하동 보석 이런 데 가도 그렇고 여기도 아마 그런 형태인 것 같습니다. 건조기 안에다가 다 집어넣어가지고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건조를 하는데 오늘 새롭게 하는 게 중요한 게 우리는 홍차는 전혀 불기운이 가지 않은 위조 유념 발효 건조입니다. 원래. 그래서 홍차는 85% 이상 발효가 일어나서 이 발효가 일어난 게 찻잎 속에 들어있는 효소에 의해서 발효가 일어난 거고 폴리페놀 옥시다제라는 그런 효소에 의해서 발효가 일어났는데 여기에서 불기운이 가지 않았는 데 있잖아요. 지금 여기에서 발효를 시키고 난 후에 오늘날에는 덮는다라고 이렇게 합니다. 덮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건조를 시키고 그래서 우리는 지금 그냥만 해놔놓으면 별로 홍차가 맛이 없는데 약간 끄떡금을 한다든지 덮음으로 인해서 맛이 더 좋아지죠. 그래서 아마 세계의 사람들 입맛에 맞추기 위해서 요즘에 약간 덮는 걸 가정을 넣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덮어가지고 이렇게 이제 하는 게 오늘날 이렇게 기문홍차 방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물론 전통 방식대로 덮지 않은 이런 차도 있다라고 합니다. 자, 여기에서 중국 홍차 중에서 홍보홍이라 해가지고 있잖아요. 이거는 전통 방식으로 덮지 않는 홍차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홍향라죠, 그죠? 소라라자 해가지고 그래서 이게 우리가 명락춘 할 때 여기 명락라자 쓴다 그죠? 소라처럼 뽀글뽀글하게 이렇게 돼 소라가 꽁지가 뽀글뽀글하게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 것처럼 우리가 만들 때 손으로 둥글리면서 이렇게 둥글게 이렇게 형태를 소라처럼 한다 해서 명락춘 비법으로 만드는 홍향라 요게 이제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미라 해가지고 있잖아요. 여기 있죠. 기문홍차의 기자에다가 우리 금준미, 은준미 할 때 이렇게 그죠? 있죠. 그러면은 기문홍차는 기문인데 아주 어린 쌀 여기에서 이게 제일 그레이드가 높다라고 합니다. 기미가. 그러면은 이게 눈썹 밑자잖아. 사람의 눈썹을 한번 보세요. 요렇게 되어 있죠. 아주 어린 그죠? 요런 것들을 이렇게 어린 싹을 따가지고 이렇게 만드는 데서 기미라 하고 그 다음에 그 이름을 또한 금침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어린 잎이다 보니까 여기에서 참잎이 났을 때 요 싹 부분이 되겠죠. 뾰족하게 이걸 하면은 동그랗게 이렇게 된다 그죠? 그러면은 이것이 뾰족하니까 여기에는 금색이 나타나고 여기에는 진하니까 나중에 발효를 시키면 녹색이 흑색으로 변하고 이거는 금색으로 변하죠. 그러면 여기에서 금이고 뾰족하게 아직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침이다. 결국은 어린 잎을 가지고 좋은 걸 만들었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해서 요 건조하기 전에 덮는 이런 것들이 새롭게 아마 우리가 이제 알게 된 이런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요 덮는 것은 맛을 조금 더하기 위해서 그런 거고 이미 발효 후에 덮었기 때문에 이 차는 마찬가지로 효소에 의해서 일어난 폴리페놀 옥시다제라는 그런 효소에 의해서 일어난 선발효차가 되겠습니다. 이 차는. 그래서 요 안에 효소 발효하고는 상관없다라는 거. 이미 발효 후에 덮었기 때문에 발효 전에 덮어버렸다 하면은 이것이 그죠?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데 발효 후에 덮었기 때문에 이거는 그대로 선발효차고 85% 발효가 이렇게 일어난 이런 차가 되겠습니다. 자, 기문홍차 우리는 중국
안희성의 기무농차가 있습니다. 우리가 황산, 그죠? 여행 갈 때 많이 가는 이 황산에 기무농차가 있는데 그 기무는 안에도 오늘 선생님이 말씀하시기를 그죠? 핵심 산지가 있다라고 합니다. 즉 말해서 우리가 중국 무이산 가면은 무이산의 정암대원포, 반암대원포, 주차 이런 것처럼 가장 좋은 이런 산지, 차밭이 제일 좋은 산지가 있는 것처럼 기무농차도 핵심 산지가 있고 1급지, 2급지에서 나는 차가 있다 이런 거죠. 이런 게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는 우리는 중국어는 안희성입니다. 안희성. 그런데 암서성 옆에 있는 이런 곳에서 나는 것을 1, 2급지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은 요 다른 데 있잖아요. 이런 데서도 위에서도 차를 만들어가지고 기무농차를 붙이니까 이걸 하지 말라고 해도 요즘에는 이게 통제가 잘 안 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무농차를 우리가 여기에 쌍간을 따가지고 만들어가 이거 기무농차다 하면은 여기에서 한국에 만든 기무농차이지 이것이 중국 안희성에서 만든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오이차하고 똑같은 개념입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중국 안희성 안에 있는 요 핵심 산지에서 나는 차를 만들었을 때 그것이 가장 좋은 차이겠죠, 그죠? 그것이 그래서 그 핵심 산지가 어디냐면은 여기입니다. 그게 여기에서 고우방 해가지고 여기가 제일 핵심 산지입니다. 중국에서 요 이제 기무농차가 나는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지금 여기에서 중국 기무농차는 일단은 왕창이라는 무형문화재가 국가에서 돈을 들여줘가지고 국가급 이 사람이 무형문화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안희성이라는 성급 요 있잖아요. 이제 무형문화재가 있는데 그 사람이 시용 중이고 무형문화재 국가급은 왕창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만든 것이 국가급 이 사람이 만든 것이 천지홍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성급 이 사람이 만드는 것이 양원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게 되는데 사실은 있잖아요. 이게 무형문화재라고 해도 이 차가 꼭 좋다라고 할 수가 없다라고 합니다. 그것은 여기에서 나라에서 국가급, 성급 이거는 의무적으로 어떤 사람을 이제 우리 지역 안에 있는 무형문화재라는 이 사람을 선정해놔야지만 나라에서 돈을 지원받을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이렇게 해서 만드는 게 꼭 그 사람들이 이렇게 차맛이 좋다라고는 이제 할 수 없고 단지 이렇게 정책적으로 이 사람들이 국가급, 성급이 있어야지만 나라에서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무형문화재 이 국가급이 되면은 연 15억이 있잖아요. 마케팅 이걸 내가 무형문화재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막 이렇게 판매도 하고 선전도 하고 그 다음에 연구개발비로 이렇게 이제 쓰여지고 국가에서 지원을 받는다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원래 이제 기무농차의 태도는 민생원이라고 하는 사람이 기무농차의 태도라고 합니다. 17살 때부터 기무농차를 만들기 시작해서 오늘날 85세까지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요 차가 5성급 호텔에 거의 다 이렇게 이제 다 납품되어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무작정 이런 것들이 좋지는 않다라는 거. 그 다음에 차를 만들 때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제 큰 차창이 무조건 좋지는 않다라는 거. 수제로 해가지고 조그맣게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정성 들어가지고 더 잘 만드는 사람이 많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는 기무농차에 대해서는 많이 그렇게 알려지지 않았으니까 보이차를 한번 보겠습니다. 보이차가 우리가 맹해차창 대입, 그죠? 이렇게 되어 있죠. 맹해차창 대입회 이렇게 대입, 맹해차창 이런 것들은 조그마한 하나의 우리가 예를 들어 우리가 빙도라든지 노반장에 가서 어느 한 집에 있는 이런 것들보다 대입 이런 데는 엄청 큰 회사죠. 이런 사람들은 찻잎을 구별하지 않고 우리가 찻잎이 나는 하동쌀배사 위에 조그마한 차밭을 내가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 명천다운에 우리 이선주 선생님이 차밭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그 차밭만에 찻잎을 따가지고 정성스럽게 만들었을 때 찻잎도 좋고 차도 맛있고 이렇게 하는데 맹해차창 같은 경우에는 대량으로 예를 들어 하동 쌍계차 해가지고 하는 것들은 전부 집집마다 그냥 다 수거를 해가지고 한꺼번에 대량으로 만들죠. 그러면 그런 것들은 일단은 맛에서는 이런 데 이제 떨어질 수가 있는데 단지 하나 좋은 거는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그렇게 찻잎이
상쾌하다든지 차맛이 좋고 이런 건 아닌데 대중적인 데는 아주 효과적입니다. 내가 이 차를 잘 모르겠다, 비싼 거 못 사겠다, 그러면 이 정도 사면은 중간 정도는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기본 홍차를 살 때도 이런 것들이 그냥 큰 공장에서 사면은 중간 정도는 갈 수 있고 내가 딱 좋지는 않다는 거죠. 그러면 이런 것들은 일단은 큰 회사이기 때문에 식약청 검사라든지 여러 가지 이렇게 정부에서 검사가 많이 나오겠죠. 큰 회사를 차려놓으면 자기의 이름이 있고 이러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은 한 중간 정도는 그래도 있으니까 내가 차를 모른다 할 때는 그런 큰 회사들을 사먹으면 되고, 내가 차를 좀 안다 그러면 아름아름해가지고 좀 더 이렇게 작은 회사에서 정성껏 만든 이런 차들이 이제 사 먹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여기에서 발효시키는 과정이 단순히 여기에서 이제 가온 위조 있고 전기로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데, 우리도 차를 만들어 보는데 이때 발효 기술에서 차이가 많이 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발효를 시킬 때 우리는 방향 물질이 50가지 정도, 우리가 향기 성분이 방향이죠. 향기 성분. 차에는 대부분 한 50여 개의 향기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홍차를 만들 때 향기 성분이 그죠? 200~300개 정도 제일 향기 성분이 많이 이렇게 나죠. 그러면 그 향기 성분이 가장 많은데, 우리가 모이차를 만들어도 향기 성분이 나고 녹차에도 향기 성분이 있는데, 일단은 생찻잎에는 방향 물질이 50가지 정도가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홍차에 가장 이게 나중에 발효를 시키고 이렇게 제달을 함으로 인해서 완성이 되면은 더 이 50가지가 많이 향기 성분이 많이 우러나니까 홍차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때 꽃향이 나고 밀향이 나고 과일향이 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오리지널 그 기본 홍차에서 나는 향을 기본향이라고 하는데, 제일 좋은 것은 우유향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유향은 찻잎이라든지 모든 것들이 가장 좋을 때, 특별히 내가 우유를 마셨을 때 나는 이런 게 아니고, 이런 것들이 이 우유향이 나기 위해서는 모든 것들을 다 갖추었을 때, 모든 조건이 조화롭게 다 이루어졌을 때 이런 우유향이 난다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향이 우유향이 이렇게 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기본 홍차에서는 이미 잘 알고 있는 거, 우리가 난초향, 난향이 나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 어쨌든 향은 이 속에 약 300~400가지의 그런 이렇게 향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집중적으로 이렇게 나는 향이 이런 것들이다라는 거. 그래서 일단은 이런 이제 우유향이 나기 위해서, 좋은 발효가 되기 위해서는 기술도 중요하지만 일단은 원시적인 생태계, 요즘에 인공적으로 한 게 아니고 원시적으로 옛날 그대로의 아주 좋은 그대로 생태 환경을 가지고 있는 거와, 그 다음에 안개가 자욱하게 끼어있는, 우리 황산 보면 안개가 많이 끼어있죠. 그런 것처럼 해발이 높은 곳, 그 다음에 산성 토용, 그죠? 이렇게 알칼리성보다는 산성, 이런 쪽이 이렇게 이제 더 좋다라고 이렇게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한번 보면 차밭이 좋은 생태 환경을 이루기 위해서는 일단은 위에 있으면은 좀 더 이렇게 좋겠죠. 그죠? 위에 있음으로 해서 해발이 높은 지역에, 우리가 누아랄리아라든지 다즐링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해발이 높은 지역에 있는 게 아래보다는 위에 있는 것들이 좋다.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산봉우리가 이렇게 있으면 여점에 해가지고 늘 운무가 가려가지고 안개가 이렇게 가려있다. 아래쪽은 햇빛이 나 있는데 산봉우리는 이렇게 운무에 가려가지고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게 하는 역할이 뭡니까? 해발이 높으면 안개가 하는 역할이, 우리는 햇빛을 받으면 차에 들어있는 아미노산 성분이, 그죠? 이게 탄닌으로 바뀌죠. 그죠? 단맛이 떫은 맛으로 바뀝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이 가장 떫은 맛으로 바뀌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일본의 말차, 우리가 말차는 여기에다가 인위적으로 그늘을 씌워가지고 차강 재배를 하는데, 이런 안개가 있음으로 인해서 사람이 인위적으로 차강을 시키지 않더라 해도 그 안개가 역할을 해줌으로 인해서 해발이 높은 곳에서는 단맛이 나고 아미노산이 풍부하게 이렇게 맛있게 되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되고 안개가 있고 해발이 높아야 되고 산성 토양, 물 빠짐이 좋은 이런 곳이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원시적인 생태 환경, 사람이 인위적으로 손을 가지 않고 우리가 야생차, 야광차, 원시림차 이런 것처럼 이런 것들이 좀 더 최대한 비료 같은 거 그럼 주지 않는 원시 상태 그대로를 유지하고 있어야 좋다라고 합니다. 또한 이제 여기서는 오늘 이제 요 선생님이 요렇게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차가 이번에 제가 하동에서 이제 그 논문 발표를 하면서 그때 이제 말씀드렸던 게 우리가 하동에 가면은 유난히 야생 차밭에 이 바위가 많이 있죠. 차는 항상 사람이 심지 않으면 인위적으로 심지 않은 야생차에는 바위 옆에 이런데 차나무가 이렇게 자라고 있습니다. 그것은 차나무의 뿌리가 토심 1 내지 2m까지 깊게 빠지기 때문에 이게 물 빠짐이 좋은 곳에 이 차나무가 있기 때문에 바위 옆에 이렇게 되어 있다 그죠? 자라고 있는데 이 바위가 어떤 역할을 하냐면 이번에 그러시더라고요. 하동에는 바위가 엄청 이렇게 이제 많은 속에서 이렇게 야생차가 자라고 있는데 이 바위가 여름에 40도 정도 되는 그 뜨거운 열을 받아가지고 있는데 그 속에서 여름에 햇비가 이렇게 딱 뜨거운데 햇빛을 받아 있다가 비가 내리면 그 바위에서 뜨거웠던 열기가 땅속으로 이렇게 들어감으로 인해서 빗물을 타고 그러면은 여기에서 새로운 미생물이 생기고 화학 배나가 아주 이렇게 많이 일어나가지고 좋은 차맛이 된다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야생차가 있는 곳에는 이런 곳에 그죠? 차가 아주 이렇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빠짐도 좋지만은 그런 이점이 있다라는 거. 어쨌든 우리가 뜻하지 않게 오늘 기문농차에 대해서 이렇게 공부를 했습니다. 직접 본인이 우리 선생님이 중국에서 와서 산 증거를 직접 말씀해 주신 거기 때문에 그리고 학자로서 가만히 앉아 있는 게 아니고 직접 차를 만드는 선생님이기 때문에 현장의 그런 생생한 정보를 저희들에게 오늘 가르쳐 주신 것 같습니다. 그죠? 우리 자 선생님 앞으로 한번 나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으셨죠? 그죠? 너무나 감사드리고 잠깐 예예예 궁금한 잠깐 질문하고 선생님 소개를 잠시 하고 혹시나 또 궁금한 것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잠깐만요. 중국 대륙이 큽니다. 중국의 명산은 장강 남쪽에 많거든요. 하동지, 안휘성, 황산시 김은현이 김은현에서 또 리커진이라는 데 있습니다. 리커진 중국이 거기에 속한 운자 이게 산의 이름입니다. 여기가 핵심 산지 되겠습니다. 여기서 크게 못합니다. 자그마한 집에서 홍차를 조금 만들고 있어요. 오늘 기회 돼가지고 선생님 집에 갔다가 뜻밖의 이런 다회가 있다고 하니까 그냥 방금 가보고 싶어서 가도 되는 거고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이렇게 기회를 줘가지고 이 자리까지 오게 돼서 진짜 영광스럽습니다. 여러분을 뵙게 돼가지고 많은 건 없는데 조금 아는 대로 잠깐 얘기를 좀 했습니다. 홍차에 궁금한 거 있으면 제가 아는 대로 서로 다 공유하고 싶어요. 특히 세계적인 브랜드니까 기문홍차지 않습니까? 제대로 알리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 앞으로 많은 교육 부탁드립니다. 혹시 궁금한 거 있으면 기문홍차에 대해서 궁금한 거 있으면 여쭤보셔도 되고요. 지금 드시는 게 선생님이 만드신 기문홍차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현장에서 직접 이제 올해 만든 기문홍차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럼 참고를 면전 시기에만 따고 지금 우리 한국은 과육차는 녹차를 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강차를 다든지 강차를 하든지 만드는데 거기를 바로 살리면서 어느 시기까지 차를 만듭니까? 5일절 전까지는 봄차라고 5일절 뒤로 가면 여름차가 되거든요. 근데 솔직히 기분이 여름차면 그런 제일 품질이 안 좋죠. 여름차에 들어가면. 그리고 천년된 그 차나무도 있습니다. 그게 공장에 있는데 이 산에 뱀종류가 36가지가 있어요. 뱀종
그 원시 살림이다 보니까 거의 한 번씩 그 차를 따라가는 곳이 있습니다. 그 위치를 안 보는 게 없어요. 갈 때마다 그 중국엔 보보사라는 뱀이 있습니다. 그 뱀한테 물리면 5발짝이면 죽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무시무시한 뱀이 있어요. 2마리, 3마리씩 그런 원시적인 생태 환경을 갖춘다는 거죠. 그리고 이게 장강 남쪽에서 중국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은 원시 행동입니다. 왜서 살아남는가? 군사 기지가 군의장 옆에 있을까? 이스라엘이라는 데가 거기 있다 보니까 사막, 백, 개발을 못하게 해서 원래 관광 개발을 할 수 있었어요. 이게 살아남아서 그나마는 이 옆에 멀지 않은데 한 100km 되는 광산이 있지 않습니까? 광산이 브랜드가 하도 크니까 여기가 이름으로써 원인도 있고 이런저런 원인으로 인해 갖고 생태 환경이 유일하게 살아남았어요. 그래서 그런 조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딱 얘기하고 싶으면 보통 한국에서 차 문화 비행으로 중국 나가시면 분단, 복건성 문산 많이 가죠. 맞죠? 물론 승인합니다. 복건성에는 청차가 있습니다. 우롱차. 근데 알미성이 차가 좋아요. 알미성이 중국의 명차를 하면 특히 광산지구만 해도 기문홍차, 황산모험 대평국이라고 불러졌습니다. 농차순이 귀족입니다. 그리고 유관과표 그리고 광차의 대표 곽상황하고 있습니다. 이게 다 알미성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막강한 브랜드가 있는데 차가 복건성처럼 뜻입니다. 그 중요한 원인이 한국에서는 차가 품질이 안 돼서 가격 그러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이게 왜서 그런가? 경제가 그 지역 경제가 활성화돼야만 그 지역 브랜드를 낼 수가 있어요. 알미성이 못 삽니다. 돈이 없어요. 그래 점점 이 내실적으로 자연 환경이 살아나갑니다. 근데 복건성 같은 경우는 거기 대학교 청차 100차가 세지 않습니까? 이게 이렇습니다. 농산품. 우선 이 차가 농산품인데 농산품에서 돈을 벌려면 브랜드로 발전해요. 이래야 돈이 되거든요. 이보다 더 크게 되면 문화로 발전하고 그게 문화적 가치까지 써갖고 성공해야 큰 돈이 나와요. 복건성이 그게 됐어요. 근데 알미성은 브랜드까지 되는데 문화까지 못하고 죽어요. 돈이 없어요. 그 차이. 그리고 이 차문화 관광을 하면 그 지역적으로 각 광산이라는 뜻이 여기 군장 자체가 군장기지가 있다 보니까 여기 크게 못해요. 실제 차와티라든가 이렇게 가보면 여기를 따를 때가 강하면 전 중국의 도시고 생물 다양성이 그대로 살아있는 데가 여기입니다. 근데 이거 아는 분들도 없어요. 한국 어디 가도 아마 차를 이렇게 가르친 교수님들도 있겠죠. 근데 여기를 아는 분도 없어요. 기문홍차 하면 극상에 와봐야 기문현입니다. 제가 아까 얘기했지 않습니까? 기문현. 기문현에 와봐야 그냥 껍데기라고 내실적인 거 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원하는 게 뭡니까? 그 환경이잖아요. 맞죠? 차다. 그 차가 자라는 주요한 자연 환경 맞죠? 네. 기문현에 가봐야 아무것도 볼 수 없어요. 거기도 차밭인데 그게 오리지널이 아니잖아요. 제대로 된 핵심 산지 보려면 여기를 가야 돼요. 그러면
여기 해망이 1727m. 근데 여기가 좀. 그래 앞으로 저도 이제 어느 정도 좀 여유가 오면 진짜 차를 알고 싶어하는 차인들을 진짜 모셔갖고 제대로 된 김은홍차 여행을 다 보여주고 싶습니다. 제가 직접 가이드해갖고 그 방면 꼭 가고 싶습니다. 선생님 그 소개를 좀 본인이 이제 뭐 브랜드나 소개를 좀 이름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라서 예 이제 저 지워도 되는데 제 이름은 송철국이라고 합니다. 예. 저 집은 연변에 있어요. 제가 조선 쪽이거든요. 조선 쪽으로서 중비 한 200만 격포 됩니다. 아마 차에 관한 사업하신 분들이 제가 볼 때는 많은 걸 생각합니다. 근데 아마 차를 만들 것까지 가지고 좀 그 방면까지 관심 가진 사람은 조금 매치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좀 독특한 취향은 전 술 담배를 안 합니다. 그리고 산수 차를 좋아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네. 길림성 연변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산송 씨거든요. 여산송 씨요? 예. 좋은 과물이네요. 네, 그 카가 지신공파 29대거든요. 네, 전라도에 혹시 계신 분 계십니까? 전라도 쪽. 여산송 씨가 지금 동네 저쪽에 가 있습니다. 아니 그 저도 몰랐는데 저도 그거 몰랐어요. 공흥의 여산송 씨가 전라도 공흥의 네, 전라도 그쪽에 많다고 들었어요. 저희 가면 여산송 씨 제시 여산송 씨. 예, 제가 요새 연습 많이 시간이 없는데. 그래 대통령과 대방도 기자가 송치가 저도 송신지 거기 알람 선생님도 계시고. 정말 제가 예. 제가 참고로 본 설명을 제가 조금 하자면 저는 이 선생님 만난 지가 좀 됐었어요. 그래서 제가 저 대구에 이제 아시는 선생님이 부산 가면 저를 찾아보라고 해서 오셨는데 그 차를 갖고 오셨는데 김은홍 차가 너무 잘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마셔보고 또 보고 이러니까 너무 좋아서 홍차 선생님들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 전화를 했는데 제가 막 돈을 붙여서 파는 게 아니고 선생님 하시는 가격대로 말씀을 해서 했는데 다른 관심을 안 가지시더라고. 그랬는데 차를 갖고 오시라고 저희 집에 오셔서 이제 사장님들이 제가 홍차를 맛을 보니까 너무 맛있다고 왜 이 차 이야기 안 했나 해서 제가 지난번에 이야기했을 때 그 차라고 하니까 선생님들이 되게 좀 아쉬워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선생님하고 알게 됐는데 제가 또 선생님이 그 조선족 중에서 유일하게 차를 만들어서 판매하신다고 선생님이 하시는데 솔직하게 제가 선생님을 100%못 믿어서 또 중국 쪽에 알아봤어요. 그러니까 맞다고 그러시더라고. 어쨌든 그래서 2년이 됐는데 아직까지 이제 지금은 김은홍차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데 한 몇 년 전에만 해도 김은홍차에 대해서 관심을 보이차에 관심이 많았지만 김은홍차에 대해서 관심이 좀 적은 걸로 봤어요 제가. 그래서 잘 만들어서 계속 하면은 지금은 계속 홍차 붐이 조금씩 불었다가 꺼지고 불었다가 꺼지고 하지만 그래도 계속 조금씩 나아가니까 한번 계속 해보라고 저는 또 젊은 분이 혼자서 이루신 하니까 좀 밀어주고 싶으신 거예요 제 마음에. 그래서 부산에 작년에 가을에 엑스포 행사에 나왔고 서울 행사에 노을달 우리가 선생님하고 간다는데 서울에서 엑스포 코엑스에서 행사를 한답니다. 그래서 제가 했는데 제가 선생님이 만든 차를 혹시 팔 수 있으면 팔아보세요 제가 이야기했어요. 코엑스 나오십니다. 아, 네, 물론 코엑스 가셔도 되는데 그
막 이러면 우리 모임은 차를 팔고 이런 모임은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소개는 필요할 것 같아서 필요하시면 선생님한테 주문을 하셔도 된다고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제 경험에 따르면 올해의 홍차를 올해 먹으면 맛이 없어요. 그래서 사실 때 최소한 2통은 사서 한 통은 놔놓고 한 통은 이번 장마가 지난 후에 먹고 내년 되면은 작년 차를 먹고 또 올해 차를 놔뒀다가 내년 되에 먹고 하면 훨씬 맛이 풍요로우게 확실히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구입하실 때 그런 것도 참고를 하시고 혹시 전문으로 홍차를 강의하실 분이나 이런 분들은 제 생각에 해마다 나는 차를 한 통씩 10년씩 모아서 10년 후에 그 해마다 다른 차를 비교 단위같이 하면 그런 것도 좋지 않을까. 그러면서 어떻게 변하고 어떻게 하는 게 이거는 논문이나 이론이나 이런 건 실제 이런 경험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제 아무 소용없는 이야기이지만 제 생각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을 모시고 와야 되는 실패가 아닐까 싶어서 우리 선생님한테 전화를 해보니까 괜찮다고 모시고 오라고 해서 그래서 그렇게 왔기 때문에 혹시 갑자기 또 선생님 오셨지라고 오해하실 분도 계시면 그냥 잘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다시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